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부하 특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을 낮추는 냉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 특성. 자, 이 변압기도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2차 측의 부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기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이런 기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2차에 만약에 부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무부하라고 하게 되고요. 부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격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정격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무부하 상태보다는 전압이 조금 더 내려가겠죠. 하지만 어떤 변압기가 좋은 변압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부하나 정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이 전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좋은 변압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전압 변동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 이 전압 변동률 엄청나게 전압 변동률 엄청나게 자주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무슨 변동률 다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갈게요. 정격 전압 분해 어떻게 합니까?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압 변동률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걸 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코일을 잘 한번 보게 되면은 코일에는 저항 성분도 있지만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도 있게 되죠. 처음에 공급하는 전기가 저항에서 몇 퍼센트 정도 까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 코일에서 까먹은 것을 우리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내가 100V를 줬는데 저항에서 한 5V 정도 까먹었다고 하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가 5%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한 3V 정도 까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퍼센트 저항 강화를 우리가 P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P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이렇게 Q라고 놓고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로가 있는데 퍼센트 저항 강화 이 P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Q 값이 4%인데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게 0.8이면은 우리가 백분율 전압 강화가 얼마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때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P 값은 얼마?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 플러스 Q 값은 4,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여러분 0.8이면요. 사인이 0.6입니다. 코사인이 0.6이면은 사인은 0.8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6 집어넣게 되면은 83 2.4, 64 2.4 하게 되면 4.8%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백분율 전압 강화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거 끝. 요거 하나 끝. 여기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 알고 계셨고 두 가지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변압기의 이상 검출이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를 이상 검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동 계정기가 있고요. 하나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 또 하나는 부흐홀츠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는 이런 원리예요.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몇 대 몇 이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변압기가 2대 1, 예를 들어 뭐 3대 1. 그런데 변압기가 2대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2대 1.2 이렇게 되면 변압기가 뭐예요?
이 특정한 비율이 깨지게 되면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어떤 전기적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면은 동작하는 계전기, 그 중에서도 비율이 차이가 나면은 동작하는 계전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고요. 자, 이런 것은 바로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계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우울지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압기 내부에 있는 기름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바로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이상을 검출하는 것은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그리고 부우울지 계전기. 만약에 세 개가 아니라 딴 게 있다고 하면은 딴 게 답이겠죠. 변압기의 이상을 검출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자, 만약에 변압기의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는 기기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차동 계전기 혹은 비율 차동기, 비율 차동 계전기. 일정한 비율의 차이가 났을 때 동작하는 하면은 딱 그냥 보자마자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이상 검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냉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는 꼭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두십시오. 자, 제가 변압기를 하나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변압기의 권철심을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제 감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감게 되겠죠. 자, 여기 2차 측도 이렇게 코일을 감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변압기에서 이 코일과 철에서는 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열을 우리가 쉽게 냉각을 시켜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냉각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는 엔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주변에 물을 흐르게 해서 수냉식이라고 해서 열을 방산시키죠. 이 변압기는요, 일반적으로 작은 용량에는 그냥 내비두지만 큰 용량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클 때는 이 안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이요? 이 기름은 불에 잘 붙지 않는 기름, 이걸 우리가 절연유 혹은 변압기유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기름을 채우게 되면은 이 철과 코일에서 발생된 열이 이 기름을 따라서 기름에 전달이 되어서, 자, 이 변압기의 외함으로 오게 되고요. 이 변압기의 외함에서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열이 방산되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변압기의 냉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는 기름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변압기 기름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열화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이 기름의 윤활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변압기도 열화가 되게 되면은 이 변압기 기름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절연 내력, 이 절연 효과도 별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열을 방산하는 효과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 열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왜 생기느냐? 이 열화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 변압기 유와 만나서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뚜껑을 닫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뚜껑을 딱 완전히 밀폐해 놓게 되면은 그럼 여름에는 팽창하게 되는데 이 변압기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구멍을 이렇게 남겨 놓은 다음에 이 숨구멍에다가 변압기 유에 우리가 이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렇게 덩어리들을 잘 놓는 호흡 장치들을 놓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여러분 김 드실 때 김 드시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봉투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 딱 뜯어보게 되면은 이 투명한 알갱이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게 뭐죠? 이름이? 이름이 뭐죠? 방부제예요? 아니, 방부제 흡습제라고 하죠. 습기를 흡수하는 거. 왜냐하면 습기를 흡수하지 않게 되면은 그 김이 눅눅해지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실리카 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리카겔을 그럼 왜 넣느냐? 실리카겔을 넣는 이유는 변압기 유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또 이 상태, 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 바로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걸 넣게 돼서 변압기 유의 기름이 직접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바로 그런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우울지 계전기를 어디다가 설치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탱크와 콘서베이터 요 파이프 요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변압기 유 여기 안에 있는 기름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변압기 유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뭐 구비사항 이게 더 좋겠네요. 갖추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전기적으로 절연이 돼야 됩니까? 전기를 통해야 됩니까? 절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라고 합니다. 절연 내력이 일단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이 클 것. 자, 두 번째, 여기 열을 잘 밖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비열이 클 것. 자,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온도, 이걸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고점, 굳는 지점은 낮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끈적이는 정도, 그걸 점성도라고 하게 됩니다. 줄여서 점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점도는 작을 것.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가 적고 부식이 적고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 한번 볼까요? 변압기 이후의 열화 원인을 보게 되면은 호흡 작용에 의한 수분의 흡수와 그 다음에 절연류의 온도 상승에 의한 기름의 산화작용이 있죠. 그 밑에 변압기 이후의 구비 조건. 자,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비 조건 별표 쳐야 됩니다. 별 2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 인화점 낮고 응고점 낮고 화학적 영향 받지 않아야 되고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아야 되고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 커야 되고 점성도가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변압기 위의 열화와 방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변압기의 호흡작용에 의한 고온의 절연류가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자, 열화의 영향. 열화가 생기게 되면 이 기름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절연 내력도 안 좋아지고 냉각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침식, 그리고 밑에 뭔가 찌꺼기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위에 있는 기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열화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브리더, 질소 봉입, 콘서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냉각 방식 있죠. 냉각 방식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그냥 작은 변압기 있다. 소형 가정용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소형 가정용 변압기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이 별 장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안에다가 변압기 있으면은 여기 밖에 이렇게 뭐 110V 이렇게 나오고 220V 이렇게 플러그 있게 되면은 별 장치가 없이 그냥 220V 출력돼요. 자, 이거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이 안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걸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건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같은 게 있거나 이렇게 팬 같은 걸로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냉각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잔행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식, 잔행식. 이 건식인데 바람을 불어주겠다. 그럼 풍냉식. 예를 들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쿨러 이런 게 건식, 풍냉식이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 기름을 넣었는데 그냥 내비뒀다. 자, 이런 거. 그리고 주상변압기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은 유입하고 잔행식 스스로 냉각시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유입, 순행식 그 밑에다 밖에다가 뭐 물 파이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냉각시키게 되면은 유입, 순행식이 됩니다. 바람을 넣게 되면 유입, 풍냉식, 송유, 풍냉식 기름을 이렇게 순환시키게 되면서 냉각시킨다라고 하면은 송유, 풍냉식이 됩니다. 송유, 풍냉식이 가장 큰 용량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보호계정기, 거기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차동계정기, 그 다음에 비율 차동계정기, 그리고 기계적인 이상은 우리가 부울츠 계정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많이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그렇죠? 1번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그 다음에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역률 0.8이라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자,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퍼센트 저항 강화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8 그 다음에 Q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0.6 계산합니다. 8, 2, 1.6 플러스 6, 3, 1.8은 3.4%가 되겠죠. 답은 3번. 2번 단상 변압기 있어서 역률이 80%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 100%에서 3%. 자, 이거는 100%에서 3%래요. 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100%에서 3%라고 하는 것은 100%일 때는 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100%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가 1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가 얼마라고 하냐면 이 얘기는 그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이제 역률이 80%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가 리액턴스를 모르게 되는 거고요. Q 곱하기 사인 0.6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때가 4%라고 합니다. 이때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Q 값 계산할 수 있겠죠. 사인 0.6이 아니라 그냥 0.6이죠.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번 2.7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2.7이 들어가야지 이게 답이 딱 4가 나올 겁니다. 3번 변압기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저 앞에서 했었죠, 그쵸?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P 값이 얼마냐면은 3%, 3 곱하기 0.8 플러스 Q, 4 곱하기 0.6 하게 되면은 4.8%. 답 3번. 4번 전압 변동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정격분의 무법 빼기 정격. 무정정 이렇게 됐죠. 답은 1번. 5번 어떤 단상 변압기 2차 무부하 전압이 240이고 정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이다.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계산하게 되면은 정격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금 230이고요. 230 무부하 240 마이너스 230 이렇게 되죠. 230분의 10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0435 그러니까 4.35%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유입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 재료는 내열 등급 땡땡 A종입니다. A종으로 10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7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3번에 보면 점도도가 클 것,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점성도 끈적이는 거는 작아야 돼요. 3번이 잘못됐어요. 8번 변압기 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서 맞는 것은 3번에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이게 맞죠. 그렇죠? 1번은 왜 안 됩니까? 절연 내력이 작으면 안 돼요. 절연 내력은 커야죠. 2번은요. 비열은 커야 좋은 거예요. 4번에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안 좋은 거예요. 9번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절연 내력이 클 것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10번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점도도가 클 것. 점도도는 끈적이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끈적이는 정도는 어때요? 낮아야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점도, 점성도, 점도도 이런 거는 낮아야지 좋은 거예요. 11번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브리더, 컨서베이터, 불활성 질소 다 좋은데 4번의 부싱은 무엇이냐? 변압기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이제 고압 측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변압기 본체에다가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게 되면 철판이어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애자로 이렇게 마치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자로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올 때는 여기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 자, 이 노란색으로 말한 것, 요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싱이 됩니다. 이 부싱은 변압기 위의 열화와는 관계가 없이 절연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전기를 유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12번 변압기 유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에 공기 중 수분의 흡수는 영향이 아니라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열화되는 거죠. 13번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열 방산, 냉각, 절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효율을 좋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14번 변압기 위에 열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콘서베이터. 15번 부호울증 전기 설치 위치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원래 이게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나오는 문제에서는 콘서베이터에 있는 파이프 사이다 이렇게도 또 출제가 간혹 됩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틀려도 같은 말입니다. 16번 절연유를 충만시킨 외함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하여 철심 및 권선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하며 외함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하여 열을 대기로 방산시키는 변압기는 기름을 넣은 상태에서 스스로 열이 나가는 거, 열을
유입 잔행식이라고 하게 되죠. 17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무엇인가?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주상,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분명히 기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냉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열이 방산되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 잔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4번이죠. 18번. 부호일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변압기라고 부르게 되죠. 19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전기는 1번의 차동 계전기. 20번. 고장 시 불평형 차 전류가 평형 전류에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차이가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뭐죠? 비율 차동 계전기. 답 4번이죠. 21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무엇인가? 차동 계전기. 22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주 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단락 보호. 단락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락이 되었을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냥 전류가 아니라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전류가 흘렀을 때 보호하는 계정 방식을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23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2번의 차동 계전기. 24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주압 측에 설치한 CT 2차 측의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 차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차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거 뭐죠? 차동 계전기죠. 차동 비율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네, 여기까지 해서 변압기의 우리가 보호 방식, 냉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계산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것만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용어를 계속 익숙하게 하는 훈련을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